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와 김하인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호 선생님과 김하인이 1차 과목 백성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는 개론과 민법 한 권이 두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한 권이 25,000원이고 25,000원에 택배비까지 무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영모의고사도 4회분 있는데 이 두 과목 동시에 하시면 그게 15,000원입니다. 15,000원과 25,000원 파면 40,000원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파이널 과정 정확히 그리고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구매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개를 잘 적어주세요. 성명, 특히 핸드폰 번호 꼭 적어주시고 도로명 주소를 보내셔야 배송이 하루라도 더 빨리 갑니다. 교재 이름 꼭 적으셔야 돼요. 교재 이름 그냥 1차 백선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백선 꼭 적어주세요. 자, 이제 민법 백선을 말씀드립니다. 민법 백선은 이제 120문제입니다. 해설 강의 있고, 그 다음 이 120문제를 정확히 여러분 복습하셨는가, 변형 문제 120문제 드리는데, 여긴 박스형을 제외하고 정답이 다 2개씩입니다. 이쪽은 정답이 1개죠? 이거 약간 변형해서 정답 2개를 찾는 문제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복습에 있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첫 번째 해설 강의 들으시고 세 번째 변형 문제까지 푸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백서 문제는 중개사 변출 지문과 다른 민법 시험 기출 지문 위주로 거의 90% 이상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어떤 문제보다 가장 공신력 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3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민법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유효하는 거가 유효하지 않는 게 있죠. 등기 유효하는 게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효.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변하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 중요고 얘들은 죽어도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변동하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이 무엇을 이행하라죠? 당신들은 그 매매 법률행위를 이행하라 해서 등기해야 되고 공임을 합의분할 등기해야 되고 공임을 분할 소송 도중에 이건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이것도 법률행위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유지분, 합의지분 포기도 내가 원해서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 등기 필요 없는 게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 형성 판결이란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한 거라 등기 없이 확정 판결 시 물권이 변동합니다. 경매는 매각대금 안 나시죠? 다음 동그라미 2번 기타 법률 규정이 이게 중요한데 신축, 다음 법정의 법률 규정학자라 등기 없이 전세권 법정행심, 법정지상권 취득, 용의물권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다음 피담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고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나가리란 게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했는데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 매매계약이 깨졌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지 등등 그러면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매도인에게 돌아갑니다. 다음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의 지분 취득, 다음 구분 소유권, 지역권 이전 다 등기 없이. 다음 분묘는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분묘기일권을 제외하고 앞의 내용을 노란색 글씨로 암기법을 딱 이어봐요. 자,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고 혼나콩콩 어떻게 혼나요? 이게 구속대지 다시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고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노래를 해볼까요? 자,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하세요. 여기서 이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기피 혼나 무슨 등기 없이?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말소 등기 하면 틀려요. 다시 노래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 영탁 버전 봤어요? 영탁 버전? 저희가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돼지를 영탁 버전 해볼게요. 영탁 찐이야 찐찐찐찐 노래하세요. 자, 잘 보세요. 제 방송 없어요. 자,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마지막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하는 겁니다. 아, 좋아요. 다른 버전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또 개발했지. 학교정이 땡땡땡. 학교정이 땡땡땡. 자, 잘 보세요. 여기부터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물권 변동 하시면 됩니다. 동요도 있지, 영탁도 있지, 학교정이 땡땡땡. 아, 좋아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꼭 외워두세요. 자, 문제 31번. 갑소유 토지를 의리 매수해서 인도받았는데 사용세가 오겠죠? 근데 등기는 당연히 하지 않은 걸 냅니다. 자, 틀린 거죠? 1번. 의뢰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이죠. 등기 안에서 아직 물권자 아니라 채청인데 이렇게 사용수익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2번. 만약 매매가 무효일이면 갑이 을에게 물권력 초원권 행사하겠죠. 물권력 초원권은 침해자 을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도 가능하죠. 규칙 사유 없더라도 현재 침해자에게 가능합니다. 3번. 갑은 을은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죠. 그래도 돈 주고 점유하니까 얘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어요. 그걸로부터 다시 매수한 평, 그럼 너도 등기 안에서 소유자 아니지만 정당한 원인으로 적법한 점유를 승계받았으니까 얘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갑이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으로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소유자는 갑이 맞지만 을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고 병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으니까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에게 등기 넘기고 갑 너나 꺼져. 갑 너나 꺼져. 갑이 꺼져야지 을병한테 달라고 못합니다. 다음 4번은 자, 이 점유권에 기해서 물청 물어봤어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앞에 사람이 점유권이 있는가? 그럼 을은 등기하지 않았지만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은 점유권으로는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이 나가리. 만약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 주었다 했네요. 계약이 해지된 나가리 되면 X토지 소유권은 자, 등기와 무관하게 말소등기 없이 맞았죠? 말소등기 없이 아까 깊이 온나 말소등기 없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거죠. 아까 깊이 온나 말소등기 없이 이게 포인트. 32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하는데 이게 양도될 때 등기해야 돼요. 그럼 법정지상권 나오고 등기 나왔거든요. 이 중간에 법정지상권이 양도되면 등기해야 되는데 양도됐단 말 없죠? 그러면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고 여전히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토지가 양도됐죠? 법지가 양도될 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이건 법지가 양도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등기 없이 맞았습니다. 이번 상속 나오면 등기 없이. 등기한 때 틀렸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말소등기해야 틀렸어요. 말소등기 없이.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경매 매수인은 등기할 필요 없죠? 매각되고 난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문제가 등기죠? 근데 법률행위 나오면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제일 끝에 등기 유효하지 않는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법률행위는 죽어도 등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5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하는 판결, 이게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죠. 형성 판결이 등기 없이입니다. 3번 물권 설명 옳은 겁니다. 신축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그럼 피담보채권 소멸했죠? 그럼 말소등기 없이 저당권은 이건 무효예요. 말소등기 없이 저당권보다 무효죠? 근데 피담보채권에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되는데 법원 명령을 받아서 저당권을 이전 등기했네요. 그럼 저당권 이건 무효인데 이걸 이전하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조건 무효죠, 무효. 0은 0. 0은 0에서 저당권 이전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경란자는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가 됩니다. 0은 0. 그 다음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했죠? 그럼 등기해야지. 4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에 있어서 방해에는 물청은 항상 현재예요. 과거에 종결된 손해 다 틀렸어요. 물청은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그 손해가 아닙니다. 물청은 손해배상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 합의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되죠. 공의지분 포기 등기해야 되고 여기 공의지분 포기 등기해야 되고 합의지분 포기도 등기해야 되죠. 다 법률행위입니다. 3위 4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다시 법정이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등기 나왔잖아요. 이게 등기 어디 나왔어요? 여기 당연히가 등기 없이. 항상 등기가 뒤에 나온다고요. 당연히가 뭐다? 등기 없이. 그럼 등기 나오고 중간에 양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등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법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법지가 양도될 때 등기해야 돼요. 근데 양도 나왔죠? 그럼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가 틀렸죠? 여기가 등기해야 된다. 자, 5번과 비교 5번. 공불리한 법정이상권 성립할 때 등기 없이. 근데 뒤에 등기해야 되는가 물어봤죠? 이 중간에 양도가 나오면 등기해야 되는데 양도가 아니라 저당권이 실행이 나왔거든요. 그럼 등기 없이죠. 등기 없이. 그래서 이게 등기 없이 여기가 당연히예요. 그래서 이쪽 당연히가 5번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쪽 등기하여가 1번으로 올라가서 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하죠. 아까 등기 없이가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지 혼자 신나서 계속 노래하네요.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신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3번 민법 181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화해가 둘이 악수 손잡았다. 이게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물권 설명 틀린 겁니다. 자,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힘이 있는데 이걸 제한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이걸 영구히 인정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죽은 목숨이라 이걸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아예 인정하지 않는 소유권은 있지 않습니다. 제한시킬 수 있지만 저 권능을 없애는 건 사람으로 치면 죽은 목숨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되면 그럼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를 새롭게 계산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 등기는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없죠? 유용해도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다음 이제 이 필표 친 건 밑에 설명이 있단 말입니다. 설명 뒤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설명이 따로 있다. 해설은 거의 없지만 있는 겁니다. 자, 7번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그럼 다 무효잖아요. 근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제3자는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이 못 팔게 보통 가등기를 갑 앞으로 딱 합니다. 그럼 갑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에 생겨요.
근데 본등기 청구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여러 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해서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채무자에게 부동산 생기니까 채권자가 얼른 가압류했죠. 채권자가. 가압류하고, 그리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또다시 소유권 취득하는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동으로 소멸해버리면 가압류가 빨랐으니까 갑은 가압류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근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본등기 청구하면 순위가 가등기 3번으로 소고백에서 중간처분, 이 4번 중간처분은 직권말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압류 없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4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소유권 등기, 별도의 본등기를 경로받은 경우 제3자 명의 중간처분 등기가 있죠. 이 병의 가압류가 있죠. 있더라도 가등기에서 본등기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직권말소 되는 겁니다. 5번은 자, 조정이 성립됐죠? 그럼 등기해야 돼요. 법률행위라.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고 등기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도중이어도 당사자가 협의한 거라 등기해야 됩니다. 36번 을은 갑소유 건물을 을이 매수해서 다시 병한테 매도하였고 갑을 병은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는 거죠. 해주기로 합의했네요. 자,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합의했으니까 병은 직접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을 병이 합의하여도 갑과 을 관계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을의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갑에서 병 앞으로 경로되면 유효죠. 유효. 어차피 병 앞으로 와야 돼서 실체관계 포함합니다. 4번 만약 자 합의에도 갑을 병이 합의해도 갑과 을 관계 그대로 살아있죠. 여기도 갑과 을 관계 그대로 살아있죠. 4번 만약 갑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죠. 살아있으니까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액정이 실한 경우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그럼 돈 안 주네요. 그럼 등기를 안 넘겨야겠죠. 그래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병은 절대 직접 청구 못합니다. 3자 간 합의가 있어야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합의였으면 절대 직접 못합니다. 5번 만약 중간 승낙 등기 합의가 없다 그랬죠? 그럼 절대 직접 청구 못해요.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예전 등기 초음권 채권을 양도받아 아무튼 절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갑 동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450조에서 지명채권 나오는데 지명은 그냥 빼고 읽어요. 채권자가 정해진 거죠. 당연합니다. 빼고 읽으면 채권 양도, 채권을 돈 받고 팔았죠.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아서 끄덕끄덕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반대해서 가면 채권 양도로 대항력이 생기려면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게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입니다. 을이 갑에게 3억 채권인데 그걸 병한테 양도 매매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알려주거나 채무자가 알아서 끄덕끄덕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병이 직접 3억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는 450조 법리가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에 사용된가 문제가 돼요. 근데 결론, 우리 법원은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는 450조가 매매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리 있어요. 왜냐면 갑이 X를 팔려고 내놨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사고 싶어 하는데 이 갑남이 특별히 을려에게만 팔고 가격도 깎아줬어요. 아니 왜 가격까지 깎아주면 을려에게 팔았을까요? 마음에 드니까 꼬시려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받아야 뭔가 만나서 자가고 꼬시겠죠.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 받아야겠죠. 근데 을려가 등기 청구를 양도할 수 있는가? 이때는 반드시 갑통이 승낙이 있어야 돼요. 갑통이 승낙 없으면 이 통지로 안 돼요. 절대 양도 못합니다. 갑통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갑남은 을려가 맘에 들어 싸게 팔았죠. 을려에게 등기 청구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조직폭력배 병한테 양도해서 병이 등기 청구하면 갑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골 때리잖아요. 갑남의 이 애틋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갑통이었으면 양도 못합니다. 갑에게 통지만으로 대양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필요하다는 450조가 이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시는 또 다릅니다. 자, 갑소유 토지를 우리 20년간 시완성해서요. 그러면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채청이 있는데 이게 양도할 수 있는가? 잘 보세요. 매매는 갑이 을 얼굴 알고 마음에 들어서 팔았죠. 마음에 들어 팔았죠. 을에게 등기 청구 받으려고. 그러니까 갑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갑토지 을이 시완성했죠. 그럼 갑은 을 얼굴 알까요? 모를 수 있죠. 갑은 을 얼굴 모릅니다. 그래서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누구한테 등기 청구하든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어요. 갑에게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누군지 얼굴 모르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통지만으로 대양론이 생기니까 아까 450조 통상의 채권 양도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얼굴 알고 팔았죠. 마음에 들었죠. 을한테 받아야 돼요. 갑동이었으면 양도 못하는데 어차피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청구받든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정리하면 매수인은 을려 얼굴 알고 팔았죠.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범위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 통지만으로 대항이 안 생겨요. 반드시 갑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채청이지만 매수인이 사용수요가면 채청,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시효완성자 얼굴을 몰라요.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모르니까 통상의 채권 양도 범위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통지만으로 대항은 생깁니다. 굳이 갑 소유자 동의 요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효완성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채청이지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37번 등기 설명 틀린 거네요. 1번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갑남이 을려 얼굴 알고 팔았죠? 동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도인은 채무자, 양도인이 을려가 파는 거죠? 채무자가 갑이 등기를 넘겨야 할 채무죠? 통지만으로 대항은 생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4번과 비교. 4번. 자, 시효완성은 얼굴 누군지 모르죠?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양도인이 시효완성자, 시효완성자의 채무자가 소유자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 생기는 겁니다. 2번. 미등기 건물 양수인, 매수인이라 을로 가정하면 을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 매도인 갑 동의 얻어서 직접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갑 한 명 생략하고 을 앞으로 등기했죠.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라 유효하게 됩니다. 3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가차 원인 없이 말소되면 말소가 잘못된 거죠.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예요. 유효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효 맞았죠? 맞았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그럼 등기 명의는 전소유이자, 전소유자가 둘이 권리 변동 당사자, 당사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추정되죠? 추정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38번. 자, 문제가 등기 추정력 나왔죠? 그럼 추정력 없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가등기는 아무 일 없다, 추정력 없다. 보존등기는 깨진다, 99% 깨져요. 그 두 개 있으면 답입니다. 그럼 가등기 보여요? 여기 보이죠? 추정된다 해서 틀렸어요. 아니, 정답이 아니네. 보존등기 보여? 여기 보이죠? 보존등기? 무조건 깨진다. 그냥 깨지야 한다. 틀렸네. 보존등기는 100%가 아니지만 특별조치법 나면 안 깨진 경우가 있는데 99% 깨집니다. 정답이 안 나왔어요. 1번 사망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사망자 명의로 등기되면 원칙 추정력 없습니다. 추정력 없다. 2번 대리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럼 대리로 왜 소유권이 이루어졌죠? 등기소에 대리권 증명문서를 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됐겠지라고 대리권 존재 추정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등기 명의는 권리자로 추정되죠. 추정되는데 그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은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요. 인정 안 돼도 입증 책임 없죠? 추정되니까 소유자로. 입증 책임 없는 사람이 뭔가 잠시 헛소리해도 입 안 연구하고 똑같습니다. 안 깨져요. 안 깨진다. 반대편 다투는 사람이 추정력을 깨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점유권에서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죠. 얘는 말 그대로 건물만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합니다. 다음에 이게 점유자라고 써있죠. 뭐든지 있다 된다. 점유자 아니라고 써있죠. 뭐든지 없다 안 된다면 돼요. 다음 자주타주는 객관적 판단합니다.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 간 사람 타주고 명의 수탁자도 타주가 됩니다. 그 다음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죠? 네, 입증 책임이 없어요. 그자가 소송 제기해서 패소해도 안 깨지는데 소유자가 소송 제기 본권에서 점유자가 패소야 그때 싹 깨집니다. 근데 선의가 악의로는 소 제기시 바뀌어요. 선의가 악의로 시옷, 이응, 시옷. 자주가 타주로 지읒, 디읒, 피읒, 희응, 눈만 크게 뜨면 여기는 선의가 악의로 시옷, 이응, 시옷. 자주가 타주로 지읒, 디읒, 피읒, 희응입니다. 다음 점유자는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과실 없이 무과실이 추정 안 됩니다. 다음 점유자 권리적법조 200조. 이건 싸구려 동사만 적용되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부에 추정력을 부여하죠. 서로 다릅니다. 39번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점유죠 점유가 자주인가 타주인가는 내심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판단한다 했죠. 자,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어요. 점유자가 뭔가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도 그냥 입 안 연구하고 똑같다. 안 깨진다. 그때 깨지진다 아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해야 깨져요. 소유자가. 자, 이게 본권의 소가 누가 제기한 거죠? 본권자 소유자가. 이게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했죠. 그럼 이제 싹 깨진 거죠. 그럼 언제 선의가 악의로 바뀌어요? 소송 제기 시. 이게 틀렸죠? 자주가 타주로 바뀐 게 판결 확정시입니다. 4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를 들어 임대차가 무효입니다. 임대차가 무효면 임차인이 목적물 갔습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임대차가 무효도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간접점이 인정됩니다.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5번 주임법상 대항요건이 인도,
주택 인도받았다가 이게 점유죠, 점유. 그럼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받으니까 간접점유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 점유 설명 옳은 겁니다. 자, 은비가 은밀히 비밀스럽게, 은밀히 비밀스럽게. 그럼 선일까요? 악일까요? 더욱더 악이. 악이니까 과실 취득할 수 없죠? 과실은 선이만 취득합니다. 다음, 점유자가 추정되는데 좋은 것 중에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린다 했죠? 과실 없이 추정 안 됩니다.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 못할 때 그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는 거죠. 잘못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까 부지는 소유자가 점유죠. 소유자가. 그 다음, 점유자가 유익비죠. 유익비 상환 청구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죠. 필요비는 5만원밖에 안 돼요. X. 유익비가 몇 천만원 될지 모르니까 법원에서 상환기간을 허용합니다. 다음, 점유에서 당연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201조부터 203조가 당연히 중요하죠. 먼저 201조에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이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인데 본권 없는 점유자가 3년간 타인 부동산을 사용했네요. 그래서 선이라면 3년간 사용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에 통상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근데 3년간 과실 네가 먹어 그랬으니까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지만 통상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3년간 부동산을 사용했다면 3년간 월세 같은 사용이익 반환해야 돼요. 근데 아까 문제 나왔죠? 과실로 인하여 수치 못했거나 아니면 과실을 먹어버렸네. 이때는 수치 못해서 과실을 못 돌려주고 먹어버려서 못 돌려주니까 그 대가를 보상하는 겁니다. 다음, 악의는 과실을 반환하니까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점유물이 멸실을 훼손되면 선자현전, 선자만 현존한도 배상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다 손해 전부 다 배상합니다. 악의도 손해 전부, 선이 타주도 손해 전부. 오직 선자현전. 다음, 비용상환 청구는 뭐든지 반환 청구할 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되니까 너 나가 그럴 때 비용을 청구한다. 필요비, 유익비 똑같이 너 나갈 때 청구 상대방은 만약에 지출 당시 소유자와 지금 너 나가 반환 당시 소유가 다르면 너 나갈 때 그 너 나간 그놈한테 비용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가액 증가 현존해야 돼요. 회복자 선택합니다.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41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틀린 거죠. 이번 악의 점유자는 지금까지 3년 사용했다면 과실 3년간 과실을 반환하니까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선의는 3년간 과실 취득했죠. 그러니까 통상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죠.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되면 선자현전, 선자현전에서 맞았고 유익비가 나오면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여. 그럼 유익비입니다. 필요비는 그런 거 요하지 않아요. 자, 아까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비용? 지출 당시 소유자와 지금 현재 소유자가 다르면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회복 당시 소유자.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매수인 을이라면,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 우리가 갑을병으로 바꿔봐요.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 을이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후, 그럼 지금까지 소유자가 매도인 갑이에요, 갑. 소유자가 매도인 갑. 그리고 한 후 매도인 갑이 그 목적물을 제3자 병한테 양도한 경우 점유자 매수인 을은 누구에게 비용 청구해야 돼, 이제? 지출량 소유자 갑입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 병입니까? 양수인 병, 제3자. 지출량 소유자가 아니라 지금 반환 당시 소유자, 이 병한테 비용 청구해야 되죠? 아까 누구한테 비용 청구해요?
지출 당시 소유자 갑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반환 당시 소유자 병이 됩니다. 다음 42번 점유 설명 옳은 건데 1번 건물 공유자 일부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는 누가 점유해요? 소유자. 그래서 일부만 점유하더라도 부지는 누가 점유한다? 소유자. 그래서 공유자 전원 맞았어요. 공유자 전원. 이 사람이 공동으로 그 부지를 점유한다. 틀렸습니다.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전원. 이번 부동산 점유자가 지적공부동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도 다 자주 추정해 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도 자주가 되니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는 소유자가 제기한소에서 패소하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선의가 악의로 언제 바뀌어요? 소 제기 시 선의가 이제 악의로 됐어요. 그럼 악의가 이때부터 악의가 되죠. 그럼 악의는 과실 반환해야 되죠. 이전 선의는 과실 취득, 악의부터 과실 반환. 소 제기 시 악의로 바뀌죠. 과실 반환해야 돼요. 소 제기 시 판결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점유자가 본권으로서 패소하면 선의가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소 제기 시 숏, 이응, 숏. 그리고 자주가 언제 타지로 바뀌어요? 패소 판결확정 시 지읒, 디읒, 피읍, 히읗. 패소 판결확정 시 면 소 제기 시 악의로 바뀌었죠? 그때도 과실 다 반환해야 된다. 과실은 선의일 때만 취득하고 악의는 과실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선의 점유자에서 점유에 있어서 실수 유무를 이게 틀렸죠?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 인정될 수 있고 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그때 폐지되는 거죠. 그래서 유무에 불구 틀렸어요. 즉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 과실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자 선의는 무과실과 과실이 포함되거든요. 과실이 있든 없든 선의면 좋은 과실, 사용이익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과실이 있어도 사용이익이 취득할 수 있죠? 근데 그 별개로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 입히면 이 불법행위 죄야 돼요. 이건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용이익을 취득하는 문제와 불법행위 책임 별개예요. 따로따로 판단한다. 그럼 선이면 과실 취득하니까 잘못이 있어도 과실 취득이에요. 사용이. 그렇지만 내 잘못으로 누가 손해 입으면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건 별개입니다. 네, 들렸어요? 잘못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고 잘못이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는 거죠. 불문하고에 틀렸습니다. 다음 과실 수취한 자가 선의 점유자로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의는 과실 취득하죠. 근데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권리로한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를 우리 판례는 요합니다. 선의는 과실 취득하죠. 그러면 저 몰랐어요 그게 아니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엄격히 따집니다. 몰랐는데요. 과실 취득 못해요. 다음 점유 취득이 나오면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데 시효 취득 완성하면 오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효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자, 시효 진행 중 갑소유가 소유자가 시효 진행 중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시효 완성한다 이 말이죠. 완성. 그러면 완성 당의 소유자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시효 완성 후 소유자 바뀌네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시효 완성했죠? 우리 시효 완성했다면 왼쪽 완성 당의 소유자한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면 얘는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고 완성 후 소유자니까
얘한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청구할 수 없다.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알기 없다. 그 다음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무효네요. 등기가 무효면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 다 완성 당시 소유자는 찾으면 돼요. 그 다음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하면 시효 중단되지 않죠.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머리끄댕이 잡고 내 땅에서 밖으로 밀쳐내야 돼요. 다음 소유권 취득하면 시효 완성했죠? 그럼 점유율 계산대로 소급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시효 완성하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오히려 소유 명의자는 등기할 의무가 남아있고 등기해줘야 되고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다음 시효 완성했죠? 네, 소유자가 저당 설정했네요. 그러면 이제 등기 취득하는데 등기 취득하기 전에 소유자가 해둔 걸 용인한 상태로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 명의자는 시효 완성자는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거 자기가 갚아야 돼요. 갖고 나서 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게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점유취득 시효. 자, 틀린 건데 1번 지문이 길죠. 그럼 제일 끝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어봤죠. 항상 지문이 길면 뭘 물어봤는가 확인하고 앞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1번 취득시 완성 후 등기 전에 원래 소유자가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제 등기 마쳤네요. 그럼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자가 저당 설정한 걸 그대로 용인한 상태로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시효 취득자가 그 갚았죠. 변제에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2번은 끝에 뭘 물어봤죠?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근데 완성 당시 등기가 무효죠. 그럼 소유자 아니죠? 상대방 될 수 없습니다. 3번 부동산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시키지 않아요. 등기에 뭔가를 했죠. 종래 점유 계속을 파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4번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럼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만 보면 돼요. 그럼 4번 취득시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면 얘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완성 후 소유자네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은 물어봤죠. 부당이득 반환. 그럼 5번 처음부터 취득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은 시완성자는, 자, 아까 소유자는 시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없기 때문에 반대해서 가면 시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의무 없다 해서 맞았어요. 얘는 오히려 등기할 의무만 있고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어떠한 청구도 못하니까 시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는 거죠. 자, 4번 이제 소유권 취득시효. 자, 틀린 건데 1번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시효기간 기산점 임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변동되면 그 새로운 소유자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산점 임으로 삼을 수 없는데 2번과 비교하세요. 소유자가 변동이 없으면 제3자가 없으니까 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번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의 소유자가 동일하네요. 그럼 보호할 제3자가 없죠? 그때는 임으로 임의 시점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시효 완성 주장하는가?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그래도 소유자가 등기 명의자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완성했네요. 그럼 취득시효 2번 완성했네요. 그럼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40년 이상 점유했네요. 그럼 줘야지. 자, 4번은 제일 끝에
불법행위 책임진가 물어봤어요. 불법행위. 그럼 고유가 있으면 쳐야 되는 거죠. 4번.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그럼 알았으면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를 넘겨야 할지 알았어요. 알았죠? 근데 제3자에게 처분해, 서인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등기하면 그럼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고의로 알고 팔았죠? 그럼 그 3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소유자는 고의로 팔았으니까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지는 겁니다. 5번과 비교하면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시효 완성자와 소유자가 무슨 매매한 거 아니거든요. 얘들은 245조에 따른 법률 규정에 따른 등기 청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더라도 고의로 팔면 불법행위 책임질 수 있지만 얘들은 매매 같은 계약상 채권 채무 없어요. 245조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청구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35번 여전히 취득시효입니다. 자, 옳은 거죠? 1번은 제일 끝에 저당권 부담이 없는 소유권 취득하는가? 자, 1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그걸 용인한 상태로 취득하니까 저당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아까 시효 완성자가 이 피담후 채무를 변제해도 부담이 있는 걸 취득하니까 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번 시효 완성자 시효이익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 당시 원인 무효, 가짜 소유잖아요.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 가짜죠? 가짜에게 하면 효력이 없죠. 진정한 소유자 계약이죠. 3번 선의무과실은 점유 취득 효권이 아닙니다. 선의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입니다. 4번 개인 아니라 아까 국가 등 지자체도 자주청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할 수 있다. 5번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가 한마디로 시효완성 주장할 수 있는가죠. 시효완성 주장할 수 있으면 소유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항상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만 보면 됩니다. 5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네요. 그럼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그를 상대로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고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등기 청구나 시효완성을 주장한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지금 열심히 같이 따라오고 있죠? 이 강의를 순차적으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변형 문제까지 확인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중개사 1차 과목은 이종호와 김하연의 원패스 공지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